여기 우도환을 닮은 한 선비가 있습니다. 먹어? 그때 저 좀 숨겨주십시오. 잡히면 저 맞아 죽습니다요. 맞아 죽으면 안 돼. 우리 애 뒤에 숨쉬. 쫓기는 남자는 자신의 애당 뒤에 숨겨주는데 주의, 말과 동물의 뒤로 함부로 가지 마세요. 발차기 아파. 이어서 준옥군 같은 행색의 남자들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일로 도망치는 거 못 봤어? 대길이? 아니 짭끼리스러운 남자의 질문에 연기 속 연기를 선보이는데 안녕아. 그러더니 자연스레 뒤돌아서 문을 발로 찹니다. 야 너무하잖아. 저기 있다. 이렇게 도망자는 짭끼리한테 잡히게 되고 아니 그걸 그냥 음흉하게 지켜보는 선비. 그렇게 짭끼리와 친구들은 남자를 겁박하기 시작하는데 그러게 좋은 말로 할 때 내라는 구문 내고 납작 엎드렸어야지. 감히 우리 상단 허락도 없이 매아주를 팔아! 야, 이 도둑놈! 내가 먼저 자리 잡고 내 쌀 내가 빚어서 술 만드는데 니놈들이 무슨 자격으로 구멍을 때라 말하냐? 사실 쫓기던 박씨는 저작거리에서 매화주를 팔며 수익을 짭짤하게 남기고 있었는데 이를 안 잊고 깨본 한양 내 최대 상단 장씨 상단의 수하들은 술 유통 독점권을 빌미로 박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었고 박씨는 그들에게 쫓겨 여기까지 도망쳐왔던 것이죠. 쫓기는 게 우리 인생 개만도 못한 것이 노비의 생. 어서 오세요. 있나? 어서 오세요. 그렇게 짭끼리의 마무리 펀치가 클린 히트로 꽂히려는 순간 한 여인이 그를 막아서고 뭐야 이 또 막아서는 동네의 흔한 유단장가. 뭐야 이 유단자가 나타납니다. 엄청난 무술 솜씨로 왈패들을 정리할 무렵 선비는 그저 멀리서 이 광경을 관전하고 있을 뿐이었고 여인은 방관만 하는 남자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뭐? 어쩔 TV를 시전하며 그 자리를 떠나려는 선비. 어쩔 TV 저쩔 TV 아무 TV 안 보. 이 선비의 정체는 얼마 전 큰 뜻을 품고 한양에 도착한 조선판 변호사 외지부 강한수였습니다. 백성이라면 법 앞에선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 평등한 이 세계 웹소설급 말도 안 되는 조선 세계관. 백성들은 송사를 통해 군주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글도 법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의 송사를 돕는 이들이 생겨났으니 그들을 외지부라 하였다. 드디어 한양입니다. 이제 어쩌실까요? 외지부 사무소를 차려야지. 총구석에서 긁어 모았던 전부 저 배편사한테 다 쏟아부으시고 무슨 이 사연 하나 없이 한양 오는 사람이 어디 있고 사연 하나 없이 한양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응? 모르겠느냐? 이 눈에 보이는 모두가 내 돈줄. 응? 목으론 이곳이 제일이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돈에 미쳐있는 한수는 나루토의 배를 세우고 임시 사무실을 차립니다. 스토리라인 것 고마워. 여기 스멜. 그렇게 한양의 쩐내를 느끼기 시작하는 한수. 아주 마음에 들 한양 냄새. 아니 이거 재미의 향기가 나는데? 이거 제목 뭐지? MBC 금토 드라마 조선 변호사 1회부터 4회 소개 시작합니다. 한편 처자식과 노모를 먹여 살려야 하는 박씨는 나보고 이대로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매화주를 못 팔게 되자 절망에 빠져 있었고 그때 박씨의 눈앞에 묘한 배 한 척이 보입니다. 마치 이리 오라는 듯 박씨를 홀리는 특이한 배. 그것은 바로 한수의 이동식 사무실이었고 또 보는구려? 당신이 정말 외지부요? 그렇소. 내가 외지부 강한수요. 하지만 박씨는 자신을 숨겨주지 않은 한수에게 악감정이 남아있었고 무작정 덤비는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돕는 게 인지상정 아니요. 그것도 외지부란 작자가. 그때 의뢰받기 전이지 않소. 난 한수의 장사 철학은 돈 없이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 쩐이 들어와야 일을 하오. 분하시오? 억울하시고? 하면 송사를 하시오. 송사를. 그 인지상정 따위보다 이 법에 기대는 게 훨씬 더 빠를 테니까. 너 같은 놈 믿을 바엔 차라리 접신물에 코 박고 죽고 말지. MBTI TJ 성향인 한수에겐 그런 말 따윈 통하지 않았죠. 어떤 접시에 박으시겠소이까? 미친놈. 하지만 그런 의뢰인을 붙잡지는 못할 망정 어그로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빨리 살 빵 돈 있고? 어디 그렇게 백날 전전긍긍 울고불고 해보시오. 누가 당신 말에 귀 기울여주나. 그러니 당신이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요. 마음의 상처를 후벼 파는 마케팅. 정신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내가 어떻게 되는 의뢰인인데? 하지만 처자는 아직 멀었다. 응? 송사가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섣불리 덤볐다가 쉽게 포기하는 이들이 어디 한둘이었냐? 어? 허니 어떠한 변수나 유혹,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더욱더 극한으로 몰아야 해.
아니 얘 상태가 좀 이상하긴 한데 뭐 다 계획이 있는 듯 보였죠? 그런 계획이 다 있구나. 그렇게 박씨는 송사를 맡아줄 다른 외지부를 구해보지만 법이 있어도 이곳은 조선. 마치 지금의 대기업 재벌 같은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장지상단을 상대로 송사를 맡을 위인은 없을 듯 보였습니다. 헐리우드 액션질이죠. 결국 박씨는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마포나루에서 제일 큰 여각 소원가게 몸종 소원을 찾아옵니다. 한양을 떠나신다고요? 평생 해오시던 일을 두고 어찌 의지할 곳, 후소할 곳 없는데 고향이 다 무슨 소용이겠냐. 무슨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니 주인공 있잖아.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이만큼 버텼으면 됐다. 고발하려 해도 막겠다는 외지부가 강한수 그 양아치뿐이니 이 돈은 꼭 갚으마. 고맙다 소원아. 박씨는 소원에게 이사갈 여비를 빌리러 온 것인데 자신의 고향에서 의지할 곳 없이 떠나가야 하는 백성들이 많은 안타까운 현실. 그런 박씨를 여각 직원인 소원은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는데 사실 소원의 정체는 여각의 몸종이 아닌 여각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진정 백성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선왕의 딸 연주공주였죠. 연주는 공주인 신분을 이용해서 왕인 오빠에게 향합니다. 전하, 노이. 하지만 선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뜻하지 않게 왕이 된 이유는 실세인 훈구 대신들에게 밀려 딱히 이렇다 할 힘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왕인 오빠에게 백성들이 겪는 고초를 전해보는 연주. 박씨 얘기도 은근슬쩍하며 왕인 오빠에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아예 쫓겨나는 실정이랍니다. 그들에겐 권력이 곧 법이니까. 허니 우리가 소상인들도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지요. 그래야지. 내 아무리 수렴청정 중이라 하나 명색이 왕인데 이 정도 안건이야 문제없다. 그렇게 임금 백 덕에 일이 쉽게 해결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날 저녁 공주 연주는 박씨의 집 근처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뭐요? 어떤 남자의 형체가 지나감과 동시에 박씨의 집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술 판매권도 빼앗기고 집에 불까지 나버리는 철망 오브 철망의 상황.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박씨는 다시 일어설 힘이 완전히 없어진 듯 보였고 조커가 안 되면 다행인 상황. 결국 박씨는 한수에게 송사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죠. 송사를 맡아주시오. 그런데 또 돈 접시를 꺼내는 돈미세 인성을 보여줍니다. 지금 사람 놀리는 거요? 나는 진심으로 절박해서. 아직 밥 못 드셨죠? 돈 접시 아니구나. 우리도 마침 야식을 먹으려던 참이라. 아이 돈미세 발언 취소합니다. 드십시오. 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전스. 얼마 전 매몰 찾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자신의 고객이 될 것 같자 참치마요 주먹밥까지 대접하고 정말 잘 오셨어. 우리 강한수 외지부 나리께서는 민법, 형법, 상법 가릴 것 없이 송사만 맡았다면 백전백승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고요. 내가 이제부터 대개 외지부이자 동아줄이자 지푸라기가 되어주겠어. 입금 후 180도 달라진 태도에 박씨는 한수와 라포가 쌓이기 시작하고 한수는 그런 박씨에게 형 동생으로 지내자고 제안하는데 아우야 하고 불러주십시오. 제가 이제 형님의 사촌 아우가 될 겁니다. 성관 앞에서도 그리 소개할 거고요. 예, 의외로 흔쾌히 수락하는 박씨. 들어압니다. 재간에서 외지부를 무례변이 협작군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어서 송사에 나설 때는 보통 의뢰인의 친인척을 가장한다고요. 아 뭐 꼭 그 때문만은 아니요. 그 때문입니다. 내가 이 송사를 내일처럼 매우 진정성 있게 임하기 위해서라오. 그렇게 박씨는 한수의 혀놀림에 넘어가려는데 그때 연주가 나타나 이 계약을 막으려 하죠. 수원아, 아저씨, 이 사내 몰라요? 그때 그 놈이잖아요. 나도 안다. 이 외지부가 싸가지 없는 거야. 애전하게 알아봤지만 혹시 아냐? 그 성질머리로 장시상단 놈들도 이겨줄지. 억울한 사연을 진정을 다해 구술해서 송간을 설득하는 게 낭만공주 연주를 비웃은 한수는 그녀에게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직도 그런 게 통할 거라 믿는 것이냐? 믿어서가 아니라 바라는 겁니다. 바라고 애쓰다 보면 현실이 조금은 나아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달라지든? 인프피 연주와 ESTJ 한수의 타협불가 대립. 당장 살 길이 급한 서민 박씨는 냅다 서명을 해버립니다. 잘 생각하셨어. 아저씨,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실은 제가 공주예요. 오빠인 왕한테 부탁했으니까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실은 저런 사기꾼 같은 녀석하고 계약하지 마세요. 때마침 임금의 최측근 내관이 소식을 가져오는데 잠시만요. 아쉽게도
방법이 없겠다 하십니다. 죄송하단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고요. 훈구파의 반대로 별 수를 찾지 못한 임금. 한편 뭘해? 송사 들어내! 장씨상단의 장대방은 궁궐 납품을 앞두고 있던 터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불경한 송사에 휘말려 잔뜩 화가 나 있었고, 지금 우리 상단에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알아 몰라. 알고 있어. 그때 장대방의 수족 추살은 사장님을 위해 아이디어를 내보는데 그럼 우리도 유명한 외지부를 알아갑쇼. 입 닥치고 찌그러져 있어. 괜히 아이디어 냈다가 조조수의 서론만 느낍니다. 버러지 같은 놈들. 한편 한수는 위패와 누군가의 초상화가 있는 곳에서 무엇인가 다짐하는 듯 보였고, 야 이거 누가 봐도 떡밥이네 떡밥이야. 이거 뒷이야기 있는 거잖아. 복수의 뭐 그런 뭐 이야기 있잖아요. 아무튼 그리고 아직 한수에 대한 의심을 풀지 않는 연주는 한수의 나무 요트 사무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론가 황급히 달려가는 한수. 이거 계획이 없었는데 이 시기 얼마짜리? 잘 가라. 증거인멸? 대놓고 수상한 한수. 연주는 그가 인멸하려던 무언가를 획득하는데, 설마 박씨의 집에서 불이 나던 날 누군가를 봤던 연주. 이내 그 불안한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한수를 찾아갔는데, 송사를 진행하기 위해 박씨의 집에 불을 지른 것 한수가 맞았습니다. 이거 쓰레기네? 그렇다면 신고해야죠. 당장 관아에다. 하면 박지성사는 누가 하고? 벌 주는 게 중요해? 사람 구하는 게 중요해? 고민해봐. 어디 도망 안 갈 테니까. 그리고 드디어 송산날 재판날이 찾아옵니다. 저작거리의 백성들은 장씨 상단과 매화조상인 박씨의 빅매치에 관심이 쏠리고, 박씨 옆에 저 낯짝 뺀질뺀질한 놈이 외지부 강한수란 놈입니다. 저건 뭐야? 가재미 고기를 잡아먹었나? 왜 이렇게 날 노려봐? 주눅 들지 마세요. 송사는 기세입니다. 예. 그렇게 송사가 시작되는데, 원척은 시송 다짐을 올리라. 법에 따라 공정히 판결해 주십시오. 법에 따라 공정히 판결해야 하는데, 아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게 이거, 아 장대방은 사전에 미리 뇌물을 먹여두었고 먹은 뇌물이 잘 소화까지 됐으니 꽤 증거가 많구나. 좋다, 좋아. 도저히 질래도 질 수가 없는 송사가 돼버렸죠. 원측 박 씨가 적측 장 씨 상단에 대해 폭력 행사와 생업 방해, 재물 손괴 등의 이유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박 씨는 열심히 의견을 표출해보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 당연하게도 송사는 장대방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장 씨 상단 덕분에 마포 일대의 상권이 꽤 많이 활성화되고 꽤 많은 세금을 나라에 바치고 있다지. 그때 세금은 우리도 냅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매달 종이돈으로 넉 장이나. 이어서 선왕이 만든 법전을 통달한 한수가 반격하고, 대전에 자리 잡은 장사치에 대해서는 매달 종이돈으로 넉 장씩 내라고 하였고, 우리는 국법대로 장사를 한 것뿐인데, 아니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대전에 그런 것까지 써져 있느냐? 무려 선왕이 남긴 법전이기에 이를 어기고 맘대로 재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저희는 관례를 따른 것이옵니다.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나라에서는 노점상이 아니라 정식 상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단 측 객주 조철주가 판례를 가져와서 상황을 뒤엎으려 해보지만 잽싸게 판례를 가져온 한수는 갑자기 쇼미더머니 대륙편을 찍기 시작합니다. 当到报庭，这不是法典里的内容，这是之前诉讼过的法庭书里的摘要，不是吗？ 뭐 임마? 갑작스런 명나라 말로 인해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하고, 우리말로 하라. 우리말로.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선 우리말을 해야 통하지 않습니까? 법도 마찬가지! 자랑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소인은 소인이 공부한 것은 법전이든 책이든 심지어 조보까지 한 번 본 건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이어서 지능키 한수의 두뇌가 불가동되기 시작합니다. 하여 똑똑히 기억하건대, 조객주가 가지고 온 판례는 경인년 4월 초 3일 우리 조선이 아니라 명나라 송사의 판례이옵니다.
심지어 요약본이라 세세한 정보는 모두 누락되어 있지요. 다시 여쭙겠나이다, 판윤대감. 여긴 어디옵니까? 조선 우리는 누굽니까? 조선 백성? 판윤대감께서 진봉하시는 것은 우리 조선의 국법입니까? 아님 이 장씨 상단이 내세우는 명나라의 판례입니까? 이미 기세는 한수 쪽으로 기울어버린 상황. 그래서 나를 모르는 분들께 다 이제 인사할게. 여긴 어디? 조선! 여긴 어디? 조선! 우리는 누구? 우리의 법은 뭐다? 근데 왜 명예 판례대로 판결을 해야 합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재판장에서 월드컵의 열기를 이끌어내는 미친 한수. 이에 원칙에 매아주 장사를 허하는 것은 물론이요 행패를 부린 보상까지 받아야 마땅하겠습니다. 결국 권모술수가 오가는 재판장에서 뛰어난 암기력과 선동 능력으로 속 시원한 역전에 성공해냅니다. 장씨 상단은 박 씨의 장사를 방해하지 말고 전부 보상하도록 하라. 한수는 한양에서의 데뷔를 성공적으로 해냅니다. 선왕께서 그토록 공들여 만든 법전이 이제야 빛을 발합니다. 그래 제법이구나. 관할 수령도 아직 다 익히지 못한 대전에 그리 세세히도 깨고 있다니. 참으로 비상한 자야. 심지어 전하께서도 포기하신 일을 하나 외지부가 해내지 않았사옵니까? 그렇게 재판을 마치고 난 뒤 대체 내가 판례를 잘못 갖고 올 줄은 어찌 알았느냐. 역지사지? 내가 이 장씨 상단의 외집을 하면 이 판례집부터 싹 다 뒤집겠다 싶었죠. 근데 보통 그 판례집이라는 게 대부분 다 요약집 아닙니까? 어지간해서 외지부들이 다 원본까지 찾아보지 않지요. 왜? 게으르거든요. 너는 대체 원본을 어디서 본 것이냐? 사실 못 봤어? 나 뻥카였죠. 다행히 우리 판윤대감도 게으른 분이라 잘 넘어갈 수 있었어. 허니 이 일을 재개하려거들라 세금을 꽤 많이 받는 판윤대감께 하시오. 뇌물이 오간 사실도 왔는 듯 보였고 나 말고 정말 기세로만 재판에서 이긴 것이었던 MC 한수. 이제 매아주 팔길이 열렸으니 이번 장날을 팔아서 지금은 못 주고 바로 지급이 어렵다는 딱한 사정을 딱 듣자마자 그냥 모든 살림살이들 싹 긁어서 가져갑니다. 왜들 이러시오? 제가상 없이 아버님 제사를 어찌 지내라고? 정말 해도 너무들 하시오. 죽을 놈을 살려주는 이에게 누나를 불안하는 놈이 더 너무한 게 아니야. 그때 등장하는 어머니. 다 드리라. 이 사람들 덕에 우리가 장사라도 하게 됐다 이가. 이리 사정을 이해해 주시니 고맙소이다. 그런데 만수무강하시오. 돈에 보통 미친 게 아닌 한수. 비녀까지 싹 긁어 모아가는 도중에 뭐 하는 짓이오? 고작 이따위 것을 채우자고 그 일을 한 것이오? 이따위고? 대체 나리가 장대방 같은 작자랑 다를 게 뭐죠? 재판을 멋지게 이긴 건 이긴 거지만 방화 또한 사실이었기에 연주는 바로 정의구현에 들어갔죠. 돈포라지 같은 놈. 저놈이 박씨집에 불을 질렀어. 형님 이게 뭔 일이래요? 정말 장씨 상단 놈들이 아니라 외집은 아니지시오? 대체 왜? 사실 한수가 불을 지른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그 외지부는 내 생명의 은인이시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사실 박씨 엄마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자식들 몰래 떠나려 했고 그 모습을 발견한 한수가 집에 불을 놓고 박씨 엄마에게 떠나지 말라 이야기를 해줬던 것이죠. 어차피 죽을 양반이 술독에 똥가루가 들어가든 잿가루가 들어가든 뭔 상관이람. 그렇게 불 덕에 박씨 엄마는 오히려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자식에겐 어미가 필요하오. 아무리 늙은 어미라도. 그때 내가 깨달았다. 엄마라는 걸.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한수에게 크게 오해한 연주는 반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들을 초반에 의심하면 안 돼. 하지만 아무리 좋은 뜻이었어도 불을 질렀기에 곤장을 맞고 풀려납니다. 그날 밤 한수는 기방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같은 기방에 장대방과 제조 박재수가 함께 있었는데 장씨 상단의 궁궐 납품권을 취소해버립니다. 손톱만한 흠결이라도 잡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인간들이 모두 모인 곳이라네. 송사에나 말린 상단을 누가 상대해 주겠나? 응?
에이그. 그런데 같은 장소에 한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장대방은 바로 복수를 준비하는데, 하지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한수는 주변을 살핍니다. 그때 연주가 나타납니다. 자꾸 얽히면 이거 사귈 텐데. 그리고 연주를 데리고 급히 숨어버리는 한수. 연주는 한수가 악인인 줄 알고 신고했던 걸 사과하러 온 것이었죠. 또 너냐? 응? 조용하게 줬습니다. 응? 그게 지금 사과하는 말투냐? 태어나 처음 해보는 사과입니다. 태연이 말투가 익숙지 않을 밖에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자, 그러면 내가 이 넓은 아량으로 제대로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아주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 사과법을 알려주마. 우선 이렇게 두 손을 모아라. 두 눈도 질끈 감아라. 이거 사과를 빌미로 장난을 치려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내 볼에 입이라도 맞춰주련? 예? 농이십니까? 진심입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말을 하면 좀... 사과할 필요 없다. 내 죄값 내가 치른 거 엉덩이가 좀 아프긴 했지. 그때 쉿, 아가리 쌈을 하면서 갑자기 벽으로 밀어붙이던 한수. 그렇게 이곳저곳 도망다니며 달달한 야외 스킨십의 분위기가 이어지려고 하는데, 그림 좋다. 가슴을 대인 것처럼 눈물에 패인 것. 쓰러진 한수는 장씨 상단의 은신처에서 눈을 뜨게 되고, 뭐야? 한수 안에 독사가 잔뜩 깔려 있었죠. 정신이 드냐? 뒤로 장대방이 귀여운 포즈로 등장하고, 또 보는구나. 장대방?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 한수는 웃기 시작합니다. 웃어? 왜 이제 왔어 장대방? 나 목 빠지는 줄 알았잖아. 설마 처음부터 내게 볼 일이 있었더냐?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내가 여기 이렇게 이걸로 묶여 있을 리가 없잖아. 사실 한수가 이 마포나루의 자리를 잡은 이유도 장씨 상당과의 트러블에 합류하기 위해 박씨의 집에 불을 지른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한수의 큰 그림이었죠. 식솔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집안 곳곳을 샅샅이 수색하라. 장대방과 악연이 있던 한수는 이 만남을 기다려왔고, 나는 거래 안 할까? 내가 당신 살려줄게. 뜬금없는 소리에 대방은 비웃기만 하는데, 내가 당신을 살려준다니까. 그런데 뭔가 어디선가 본 것도 같은 한수. 거래라는 것은 말이다. 서로 줄 곳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외지부 따위가 상당히 내게 뭘 줄 수 있겠느냐? 이번에 그 물먹은 군물 아픔권 있지 않소? 정말 모르게 없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한수. 내가 나다드립니다. 이놈이 무슨 수로? 이렇게 주사리 마무리 탄을 날리러 한수에게 다가오는데, 그 순간 유단장가. 의외의 고수였던 한수는 순간 주사리 칼을 빼앗은 뒤 기다려봐. 제조영감이 눈 시뻘개져서 찾는 그림 있지 않소? 그걸 내가 대방께 안겨드리리다. 상단 대방인 내가 전국을 다 뒤졌어도 못 찾은 걸 이놈이 어찌? 그림 가진 표시란 놈을 내가 좀 압니다. 명나라 그림띠프 아니 도둑 표씨는 조선에서 인신매매를 행하다 옥에 갇힌 상황이었고, 엿먹자! 어찌된 영문인지 그놈이 지금 한성모 옥사에 갇혀 있답니다. 내가 이 외지부 실력을 발휘해서 그놈을 풀어주고 이 수임료 대신 그림을 받아줄까 하오만. 어떻소? 네 놈을 믿으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뭐야? 자는 척하던 연주는 서로 믿을 수 없는 사이니 담보를 걸으라고. 담보로 300냥이면 어떻습니까? 좋다. 담보는 내가 정하지. 그런데 위기의 연주의 모습을 보자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한수. 300냥은 좋게 나가겠는걸. 차라리 다른 담보를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깐 둘이 얘기할 시간을 좀 주시겠소? 아니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물으실 거면 예 없습니다. 생각해서 한 일이 아니라 마음을 식혀서 한 일이니까요. 나리를 믿어보고 싶어서요. 연주는 박씨 사건을 덮은 한수에게 묘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네가 뭘 하려는 놈인지
무엇까지 해낼 수 있는 놈인지 궁금해졌다. 라고 말할 순 없으니까. 나리께 한눈에 반했어요. 돌았구나. 예? 한수는 헛소리 말고 빨리 도망이나 가라며 풀어주는데 저 그리 의리 없는 계집 아닙니다.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고요. 열흘 정도면 돼요? 끝까지 자신이 담보로 남겠다는 연주. 열하루? 한수는 마지못해 대답하죠. 닷새 안에 끝나면. 좋아요. 결국 연주의 목숨을 담보로 그림을 구하러 가게 된 한수. 그 뱃놈들 상대하는 여각에서 일하느라 갈고 닦은 이 내공 같은 게 좀 느껴진단 말이지. 물론 갑작스러운 그녀의 고백에 괜히 한수도 연주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음 계획은 뭐예요? 뭐긴 뭐야. 표시 풀어주는 거지. 수익료 대신 그림 받으면 되는 거고. 아니 그럼 애초에 표시를 왜 잡아놓은 거요? 달포 가까이 도성을 이잡듯이 늦어서 간신히 찾았구만. 사실 표시를 잡아서 오게 가는 건 한수였죠. 이쯤 되니 한수의 그림이 도대체 얼마나 크고 언제부터 계획되어 온 건지 참 궁금해지네요. 그 미끼로 장대방을 뭐 어떻게 낚는다는 건데요? 내 아버지가 당했던 거 그대로 갚아줘야지. 나를 무죄방면시켜주겠다. 한수는 바로 옥으로 향해 표시에게 송사를 맡아준다 얘기하고. 범죄 혐의를 뒤집어쓰고 옥사에 잡혀오는 순간 인생 끝나는 거. 나는 돈이 없는데. 다른 거 있지 않소. 물 건너온 귀한 거. 표시는 빌런답게 계산이 끝나자마자 바로 무리한 요구를 해옵니다. 무사히 조선을 뜰 수 있게 배도 한 척 준비를 해주시고 다 데려가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애들은 니들이 살아. 헐값에 팔게. 100냥. 100냥? 저런 놈 풀어주면 앞으로 무슨 짓을 하고 다닐지 몰라요. 파렴치한 표시의 태도에 잠시 고민에 빠지지만 배를 빌려달라. 그림을 구하기 위해서라며 장대방에게 배와 함께 송사에서 표시가 결백하다는 위증을 해주길 요구합니다. 증인을 좀 서주셔야 합니다. 유기가 벌어졌던 그날 그 밤에 대방 어른께서 표시와 함께 있었던 증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증언까지. 위증을 하란 말인 듯한데 뭐 그럴 거면 내가. 꼭 대방 어른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대방 어른과 전 얼마 전까지 송사로 얽혀서 서로의 얼굴을 붉힌 사이 아닙니까? 절대로 저한테 매수당해서 위증을 하실 분이 아니시지요. 장대방은 궁궐 납품권을 얻기 위해 이를 수락하는데 조객주는 한수를 아직 믿을 수 없었죠. 강한수한테 다른 꿍꿍이가 없는지 알아오겠습니다. 한수의 꿍꿍이를 알아내기 위해 연주를 풀어주고. 그런 놈을 풀어준다고요? 당장 가서 말려야겠습니다. 절 이용해서 강의 지부의 시선을 돌린 다음에 그자의 뒤를 캐고 다닐 작정이신 거죠? 쓸데없이 눈치가 밝구나. 전 그냥 시간만 끌어도 되는 거네요. 하면 절 깨끗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알았다. 예? 그 시각 한수는 표시에게서 아이들의 위치를 받아내고 있었고. 복수가 기본, 돈은 당연. 좋았어. 장대방 선박보다 더 좋은 거로 하나 장만합시다. 응? 좋아, 가자. 한수의 뒤를 캐려간 조객주는 사건 일지를 좀 보여주겠는가. 담당관에게 돈을 써서 표시 사건 일지를 구하고. 최초 신고자가 안음골에 사는 5월이란 계집일세. 기녀라 하더군. 5월이라는 기생이 한수와 함께했던 것을 기억해내는 계획주는 표시 사건과 한수의 연관성을 추측해냅니다. 그리고 송사날이 찾아오고 계획대로 한수는 장대방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소인 상단을 운영하는 대방 장가라 하옵니다. 그날 자네가 저기 있는 표시와 함께 있었던 게 맞느냐? 그러하옵니다, 판윤대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 옵니다. 모두의 계획을 뒤엎어버리는 표시의 발언. 표시는 뜬금없이 인신매매의 진범을 장대방으로 몰기 시작합니다. 그날 표시와 함께 있었던 게 확실합니까? 그렇소. 표시는 혼자 있었고. 그렇소. 장대방은 지금 표시를 도우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자가 진범이요.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 진범밖에 더 있겠소. 허나 굳이 이자가 나를 도우려는 이유는 나도 모르겠소. 그림 좀 얻으려다가 갑자기 인신매매범이 되어버린 장대방. 천부당 만부당하옵니다, 판윤대감. 저는 하등의 관계가 없사옵니다. 근데 왜 표시와 함께 있었다고 증언을 했느냐? 그것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자 한수에게 속은 것이라 실토해버리고. 저놈이 시킨 일입니다. 저놈에게 속아서 한 위증입니다. 억울합니다, 판윤대감. 제 행적을 증언해줄 조객주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객주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평소 상하 관계로 그만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으니
제 행적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조객주입니다. 그렇게 유일한 동아줄인 조객주의 발언 기회가 찾아오는데 장시상단의 객주 조가이옵니다. 강해지부의 말이 맞습니다. 이 사건의 진범은 장대방이옵니다. 장대방의 뒤통수를 그냥 아작내버리는 조객주. 뭐라? 니놈 지금 뭐라 했느냐? 소인도 방금 상단의 선박들을 점검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옵니다. 저희 배에 이름 모를 아이들 10대 명이 갇혀 있어 싸웁니다. 사실 재판 직전에 만났던 두 사람. 야심도 크시겠죠? 응? 누구 한 사람을 몰락시키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장대방의 창고 안에 납치된 사람들이 있는 걸 확인한 조객주.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장대방과 함께 침몰하시겠소이까? 아님 장치상단의 새로운 주인이 되시겠소이까? 이게 뭐야? 장시상단 선박에서 구조해낸 아이들입니다요. 알겠네. 조객주는 살아남기를 선택합니다. 이거 날 모함하는구나. 그동안 모시던 윗전을 거역하고 용기 내어 진실을 구하는 소인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지금 조객주가 거짓을 구하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판윤대감. 그날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꽤 상세히 고하라. 물론입니다. 그날 저는 하지만 알리바이를 증명하면 자신의 집배인 제조영광까지 끌고 들어가게 되고 심지어 뇌물까지 바치고 있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날 한수염정에 제대로 빠져버린 장대방. 그러니까 기억이 나질 않사옵니다. 갑자기 등장해서 스스로 용의자가 되길 자처해버린 장대방. 용의자 신분이니 여봐라. 일단은 장씨를 아웃하라. 아니 판윤대감. 그렇게 장대방은 잡혀가고 이번 판 역시 한수가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풀려나게 된 표시는 약속대로 그림의 위치를 알려주고 바로 코앞에 있었군. 갑시다. 고맙네. 고마워. 그 시각 박재조는 원상대감에게 주기로 한 그림을 찾지 못해 날뛰고 있었는데 때마침 한수에게서 그림을 전달받은 조객주가 박재조에게 그림을 넘기고 박재조는 이 그림이 자신이 그토록 찾던 작품임을 한눈에 알아보죠. 얘기가 깁니다. 우선 급한 물부터 끄시지요. 자네도 같이 가세요. 그림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객주도 자리에 함께하게 되고 뒤뜰 제조영감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축포된 장씨가 방금 영감을 증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뭐라? 자네는 아랫사람 단속을 어찌하는 게가? 별탈 없도록 지금 바로 처리를 하겠사옵니다. 자넨 그림을 들고 따라오게. 예, 대감. 아니 대본집을 미리 보았나. 이 또한 예상하고 있던 한수는 옥사에 잠입해 있었고 영감, 제조영감 살려주십시오. 열어보게. 박재조의 힘으로 옥사의 문이 열리지만 그 문은 대방을 꺼내주기 위해 열린 게 아닌 꼬리를 자르기 위해 열린 문이었죠.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적당한 구실 중자 만들어서 누명을 씌우면 끝난다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영감 아닙니까? 감히 그 일을 입에 올리냐? 제가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걸 뚝배기. 그 율간 놈이 왜 굴러가야 했는지는 까먹었나 보구나. 그 일만 입에 담지 않았어도 네 목숨만은 살려주려 했거늘. 영감. 이어서 제조는 대방에게 몽둥이 찜질을 선물해주고 덤비지 못할 곳에 뚝배기. 놈의 최후란 항상 이런 거야. 뚝배기. 뚝배기. 비장한 표정의 한수는 지금 이 장면을 과거에 본 적이 있는 듯했고 뚝배기. 박재조는 대방을 처리한 후에 요요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수는 대방에게 가서 7년 전 사건의 배후를 물어보는데 7년 전 당신이 죽인 강율간의 아들. 이제 좀 알겠어? 내 아버지의 심정을. 내 아버지 왜 죽였어? 누가 시킨 거야? 박재수? 추영? 우린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온 가스를 수 없는 명이었다. 이 사건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은 곳부터 뻗어있는 듯했고 태어난 대로 주어진 대로 살 것이지 왜 뭔가를 바꾸려 들어 감히 피끝이야. 사대부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살아가는 중인 주제에 그러니 지들 유리하게 법이라도 바꾸고 싶었던 모양인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느냐. 변화를 원하면 짓밟히게 돼 있어. 알겠느냐?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던 한수의 아버지를 비웃으며 장대방은 사망합니다. 한편 도둑맞은 그림을 찾은 유재세는 명나라 사신에게 이를 돌려주고 真是了不起呀！说在朝鲜以愿相大人的能力无所不能，看来果真如此，二王子一定会非常高兴。请。 한수의 아버지를 죽인 흑막들의 세력은 더욱 커져가는 듯 보였고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때가 있었다. 7년 전 한수는 시골의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었는데 부실한 밥상이 미안했던 어머닌 부모에게 물려받은 목숨 같은 머리카락과 굴비를 맞바꾸셨고 그런 아내에게 미안했던 아버진 아끼던 책을 팔아 어머니께 줄 선물을 사셨던 그때 아버지. 이거 네가 산 거다.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집안이었는데 집에 들어온 한수는 문 앞에서 의문의 여성과 마주치고 바로 엄마에게 오다 주었다를 시전하는 아들. 아유 이거 먹지도 못하니까 뭐하러 돈 주고 사? 그런데 눈과 놓고 간 보찜을 풀며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죠. 아까 누가 뒷간 좀 쓰겠대서 맡아준다는 게. 딱 봐도 너무 귀중해 보이는 물건이 보찜 안에 들어있었고 그 순간 관군들이 들이닥칩니다. 식솔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집안 곳곳을 샅샅이 수색하라. 당시 군관이었던 장대방은 한수의 가족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래도 입을 안 열 것이냐? 온 가족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버지. 제가 성사를 좀 무마해달라. 뇌물로 건넨 부찜이 분명합니다. 7년 전 이 장소에 한수의 복수의 대상이 모두 모여 있었고 그들은 한수의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웠죠. 아버지는 자식과 아내를 살리기 위해 사또에게 빌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찜을 받은 것이오니 부디 남편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사또라니. 제 식솔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자네의 잘못을 시인한다. 이 말 잃었다. 한수는 명석했던 두뇌를 이용해서 보찜을 두고 간 여자를 기억해내 잡아온다 하였는데 얼굴을 아니까 찾아오겠습니다. 한 시즌만, 딱 한 시즌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림없는 소리. 최소한의 정당한 기회조차 그들에겐 주어지지 않았고 일말의 가능성이 생길 것 같자 이들은 한수의 아버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수의 아버지는 이들에게 억울하게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한수의 엄마 또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한수는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인 비단 주머니 하나만 든 채 가족들의 흔적을 모두 없애고 홀로 생활해 온 것이죠. 이게 다 꿈이야. 꿈. 지난 길도 편안한 여정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在朝鲜这几天我过得非常舒心。 그리고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한수. 이 또한 모두 예측해서 그림 도둑이자 흉악범인 표씨를 명나라 사신의 배에 묶어놨죠. 原来你就是那个盗取二王子画的乌鸦。 그렇게 표씨는 명나라에 끌려가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 쫓아오냐? 이걸 보지 못할까?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모르는구나! 역시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헌데 이럴 거면 애초에 왜 풀어준 겁니까? 아이들을 무사히 구출해내 가족들과 만나게 해주기 위함이었죠. 그렇다 치고 그러면 장대방이랑 처음에 한 거란 뭐예요? 그냥 풀려나려고 임기응변 부린 거예요? 장대방은 왜 옥에 갇혔죠? 연주의 갑작스러운 질문 없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집니다. 뭐지? 예전에 그 강동원 나오던 늑대 유혹이냐? 너 나 정말 좋아하는구나. 나 정말 하여 내가 좋은 사람이길 바라는 게지. 내게 실망하기 싫고 걱정 마라. 나도 너 싫지 않다. 아니 날 위해서 인질까지 자처하는 걸 보고 내가 어찌 안 반하겠냐. 나도 이 심장이 있는 사내인데. 진짜 캐릭터 특이합니다. 허나 앞으로는 이렇게 내 일에 불쑥불쑥 끼어들지 말 거라.
아무리 너라도 더 이상은 못 봐준다. 저도 확답은 못 드립니다. 나리께서도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안 주셨으니까요. 얘네 서로 막 안 빼고 들이대고 표현하고 이런 거 좀 신선하네요. 한편 장씨 상단은 주인이 바뀌게 되고 야, 살살 살아. 제조 영감께서 바직을 당하셨다. 박제주와 장대방 누구한테 원한을 품은 것이냐? 저번에 있었던 매화주 송사로 장대방 눈밖에 났기에 자신이 살기 위해 움직였을 뿐이라 들러대는데 눈에 들지 못할 바엔 차라리 장씨 상단의 주인을 바꾸자라고 결심한 것뿐입니다. 제가 꿈이 좀 많이 큽니다. 조선 제1의 외집으로 강한수, 제 이름 석자, 조선 팔도에 아주 멀리 그리고 널리 그리고 제대로 휘날릴 작정입니다. 내가 니노 앞니를 방해하려고 들면 나도 갈아치울 것이냐? 제 큰 꿈엔 객주 어른도 함께 계십니다. 조선 제1의 상단 옆엔 조선 제1의 외지부가 있어야지요. 조객주는 한수에게 큰 보수를 줌과 동시에 하면 역시 장대방과는 딴판. 역시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주살에겐 한수의 뒷조사를 시킵니다. 한편 연주는 조성체대 상단의 주인을 바꿔버린 한수에게 더 관심이 가게 되고 능력 있는 한수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저 어때요? 제 옷차림에서부터 남다른 각오가 딱 느껴지지 않아요? 저 오늘부터 나리 밑에서 일하려고요. 에? 제가 외지부 나리만의 다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이 곧 칼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사옵니까? 얼마 전 연주는 근심에 빠져있는 왕에게 선왕이 제작한 법전을 건네며 이번에 한성부 판윤과 도와서 제조 자리가 비었을 겁니다. 최근 있었던 사건들의 중심에 강한수가 있었음을 왕에게 알렸죠. 그게 모두 강한수라는 그 외지부의 혀끝에서 시작된 일이옵니다. 법이라는 칼을 이용해서 세상의 썩은 것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새싹을 틔우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 칼을 누구보다 잘 휘두르는 사람이 강한수라는 그 외지부고요. 그렇게 한수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연주. 지금 뭐라는 거야? 외지부 날이 조수가 되고 싶다고요? 그래서 조수가 된다는 수를 생각해냈던 것이지만 강한수는 만만한 녀석이 아니었고 다무는 아무나. 하면 언젠가 물어봐 주시겠지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전 그걸로 충분합니다. 확실히 넌 아프다. 아픈 사람인 거야. 코로나는 아픈 사람을 절대 조수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당근 먹여야 돼. 가. 그렇게 연주의 제안을 거절하는 한수. 그때 사무실로 쓰고 있던 고잉 메리오가 낡아서 침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드는 연주. 절 조수로 삼으시지요. 강물도 비도 새지 않는 사무소 공간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여곽에서 가장 큰 방을 준다는 조건으로 어렵사리 한수를 꼬시는데 한수는 그래도 연주를 조수로 받을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계속 거절해도 연주가 따라붙자 끈기는 2만 원면 통과. 뭐 샘도 제법 따질 줄 아니 어디 가서 사기는 안 당하겠고. 그런 연주의 끈기를 인정해주며 조수 시험을 진행하는데 기회를 주마. 네가 내 조수가 될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보겠다. 자, 이게 내가 외지부가 된 이유다. 허니 너도 너만의 주머니를 만들 거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싶은지 그 답도 찾아야. 뭐야 시험이 뭐 넌센스야?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다. 그렇게 연주는 객주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보는데 저는 왠지 이게 그자의 전략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있는 거라고 공주님께서 고민하게 하는 거. 그자한테 말린 겁니다. 말리셨습니다. 내가? 상황공주는 황급히 말을 돌리는데 이거는 웬 교류야? 그분께 서신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이 귀한 걸 함께 보내셔서. 어르신? 때마다 각종 특산물과 함께 여각을 위해 여러 기부를 하는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 정체는 아직 알 수 없었죠. 한양에 오신다는구나. 지난달은 함흥, 지지난번 달은 부여더니만 대체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 동해본 쪽, 서해본 쪽. 뭐 하시는 분인진 몰라도 어떤 분인진 알 것 같아. 생각은 곧고 성품은 고운 분에게 분명해. 그 시각 전국 방방곡곡 암행어사로 활동하던 원상 유재세 아들이 한수로 인해 공석이 되었던 한성부 판윤으로 임명되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원래 천호집 면은 아주 나쁘거나 아주 좋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엔 찐 흑막 같아요. 이 기회를 놓칠세라 박재수는 사비를 털어 판윤 환영회를 열었고 그곳엔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한수가 몰래 잠입해 있었죠. 술 시중을 들던 한수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술에 몰래 독을 타놓았고
자신의 복수 대상들을 한 방에 보내며 조선 변호사는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MBC 금토 드라마 조선 변호사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못하느냐? 는 한수의 상상이었습니다. 실제로 독을 챙겨왔고 그들을 한 방에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왜 억울하게 죽어했는지 밝힐 수 없었기에 한수는 이를 갈며 참아내죠. 한편 연주는 아직 주머니 만들기에 열중이었는데 바느질의 잼병인지라 만든 결과물이 좀 많이 아쉬웠고 국화빵 마님에게 도와달라고 청하기 위해 방에 찾아가 보는데 국화빵 마님은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죠. 급하게 마님을 찾아 나섰는데 마님! 괜찮으시어요? 그런데 마님의 옷소매 붉은 끝동 사이로 멍투성인 팔이 보입니다. 얼마 전 국화빵 마님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의 3년상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데 자신의 집에서 남편인 제조 영감과 기생이 방에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고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영감이 매일 기방에 드나드는 것, 매번 같은 계집과 몸만 섞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통했다는 것. 마님은 남편의 부덕한 행위를 모두 알고 있었으나 모르는 척하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고 참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방에서 들려온 대화가 그녀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죠. 이 방은 실사옵니다. 영감 장인께서 이 방에서 돌아가셨다지 않았습니까? 내 전양반 돌아가시기 직전에 원을 풀어드렸거든. 그렇게 드시고 싶어 하시던 약과를 잔뜩 사서 먹여드렸지. 그 어르신 소갈증을 앓으셨다면서요.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원흉이 바로 남편인 제조 영감이었죠. 어찌 이리 일찍 돌아온 게요? 가거라. 아니야 괜찮아. 분노한 마님은 제조 영감을 관아에 고발한다 하지만 당신이 저지른 짓을 낱낱이 밝히고 합당한 벌을 받게 할 겁니다. 절대로 좌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파렴치한 제조 영감은 조선 땅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남편을 위해 만들어뒀던 인삼청을 던져부시는 것뿐이었죠. 고작 매일같이 지아비를 위해 만들었던 음식 항아리를 깨는 것뿐이었다. 마님의 일은 사람이 나서야 하는 일입니다. 외지부를 찾으셔야겠습니다. 연주는 마님에게 외지부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강상의 도를 어겼다면 그 자체로 죄가 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이야. 저렇게 도리도 모르는 계집이니 오죽하면 남편이 그랬을까? 도리어 남편 편을 들겠지. 백정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 이혼한 여자가 아니더냐. 이곳은 조선 땅. 이번 일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날 연주는 한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국화빵 마님이 송사라도 의뢰했나? 남편을 고소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내가 남편을. 에이, 그랬다간 되래. 국화왕 부인이 치도곤을 당할 거야. 허니 말씀드리는 거죠. 나에겐 다른 방도가 있을 것 같아서요. 있지. 나 말고 삼신할매를 찾아갔어야지. 마님께서 사내로 다시 태어나셔야 하거든. 아무리 한수라지만 현실적으로 조선에서 아내가 남편을 고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별 대책이 없었고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말하죠. 소원은 끈질기게 한수를 따라다니며 설득해보려 하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정말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마님께서 억울한 상황을 당했다는 걸 증언해줄 사람은 있고, 그 집 머슴도 있고 마님 남편분이 끼고 놀던 기녀도 있고. 머슴이 제 주인을 배반했다간 제 목이 날아갈 터인데 누가 증언을 하겠냐. 또 그 기녀는 당사자이니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할 리도 없고. 허나 그것이 사실이에요. 누가 그러디 사실이라고. 당하신 마님께서? 아니 뭐 다른 남자를 꿰차신 건 아니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망발을. 어떻게 확신하지? 응? 20년을 함께 산 부부도 못 믿는 반국에 외지부에게 섣부른 믿음은 독이다. 포기하란 소리다. 한편 집을 비롯한 모든 재산이 아내의 명의인 제조 영감은 그런 자신을 걱정하는 추영호를 달래는데 명의가 다 자네 안썰매게 되어 있다지 않았나? 그건 너무 걱정치 마십시오. 법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수는 도저히 방법이 없기에 매몰차게 얘기는 했지만 내심 신경이 쓰이긴 했고 웃기고 있네. 아니 억울한 사람 돕는 건 나라님 일이지 왜 나한테 그래. 결국 제조 영감과 만남을 가졌던 명월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죠. 우리 명월이 조만간 제조 영감의 접실로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냐? 그 집이며 땅이며 화방이며 죄다 처가댁 재산이더라니까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영감이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혹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 제주 영감은 걱정 붙들어 매라고 다 방도가 있다고 큰소리치는데 이혼을 하면 되나? 그래. 박재조가 이혼 송사를 한다면? 국화방 마님이 아닌 박재조 측에서 먼저 소송을 걸게 한다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마님은 또 어디론가 사라진 상태. 떠나신 건 아니다. 장모도 두고 가신 걸 보면 잠깐 어디 나가신 걸 거야. 불길한 기분이 드는 연주는 바로 마님을 찾으러 가자 하는데 찾아야 해요. 그래서 말인데요, 날이 또 그 대성을 부탁할 요량이라면 주머니를 완성했습니다. 조수가 되기 위한 시험에 적절한 답을 구해온 연주. 뭘 준비했을까요? 마님의 찢어진 옷소매로 만든 거예요. 이 옷자락으로 남몰래 얼마나 많은 눈물을 훔치셨을까요? 이 주머니에 사람들의 눈물을 담고자 합니다. 눈물은 여기에 담아서 봉하고 대신 웃음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법이라는 건 결국 억울한 백성들의 손수건 같은 것이 아닐련지요. 마님의 손수건이 되어집시오, 날이. 부탁드립니다. 결국 연주의 진심을 보고 송사를 받기로 결심하지만 마님은 칠거지약을 어겼다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었죠. 네가 여기를 어찌? 칠거지약이라니요. 마님께서 무슨... 다른 마땅한 핑계가 없었을 테지. 소개가 늦었습니다. 이분은 외지부 강한수 날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조 마님이시지요. 이미 얘기를 듣고 오는 길입니다. 마님을 구해드리려고요. 한수는 남편의 만행을 모두 드러내야 옥에서 나올 수 있다며 이혼 송사를 하시지요. 이혼 송사를 제안하는데 이혼 송사라니? 하지만 마님은 이혼 송사가 진행되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이라며 결정을 망설이죠. 하면 그냥 죽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명예스러운 죽음만이 남을 뿐이죠. 이혼을 안 하면 어차피 죽습니다. 그렇게 한수의 설득 끝에 마님은 결정합니다. 자네 말이 옳래. 마님, 안 돼. 이혼이 가능하겠는가? 의절 이혼이라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의절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강제로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위가 장모와 간통을 했거나 이번처럼 남편이 아내, 조부모나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고통받을 것을 권유하는데 다리 한 짝 정도는 포기하셔야 사경을 헤맬 정도로 좀 심각한 상태면 아주 좋긴 하겠는데. 헛소리 마십시오. 절대 싫습니다. 마님 배려는 요만큼도 없고 오로지 이길 생각만 하시네요. 당연하지. 치면 복수가 아니니까. 마님께서 받는 상처는 어쩌고요? 대체 누굴 위한 복수인데요? 하여, 넌 어떻게 했다는 거냐? 전공법으로 갈 겁니다. 정당한 절차와 양심에 따라 이혼 송사를 맡아줄 외지부를 찾을 겁니다. 승리에만 눈이먼 한수 대신 새로운 외지부를 구하려는 연주. 철회하겠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해임합니다. 당신 잘렸다고요. 날 자르겠다니 제정신이냐? 얘 어느 때보다도요. 나 말고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을 놈이 있을성 싶어? 남편에게 유리한 조선법 특성상 연주의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애초에 이 혼인이라는 제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 악천은 있어도 악부는 없는 게 이 나라의 법도인데 전공법? 아 그래 뭐 어디 한번 잘 해보거라. 네 방식대로 해서 마님을 구해내는데 성공하면 내 그날 널 나의 스승님으로 모시마. 강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앞으로 혼자 헤쳐나가야 연주를 위해 힌트를 줍니다. 이혼 송사에서 이기려면 제조에 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술주정은 어떻게 하는지 뭐 잠자리에서 코를 고는지 뭐 하나하나 구석구석 낱낱이 실체를 밝혀야 하는데 그걸 네가 다 하겠다고? 나 없이 혼자 감당할 수 있겠어? 그래 일은 어찌 되고 있나? 제가 칠거지약으로 몰아세우긴 했는데 이 옆편에 겁대가리 없이 한성부의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 하옵니다. 송사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최영호는 이혼 송사에서 박재조가 이길 수 있게 접자를 아내에게 붙이라며 소개해줍니다. 자네 안 사람에게 묻히게. 전쟁이 시작되면 적진의 세작부터 씹는 법일세. 한편 연주는 새로운 외지부를 구해보지만 모두들 이혼 송사는 맡고 싶어하지 않았는데 아니 그럼 저놈의 외지부들이 맡고 싶은 송사는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이런 연주를 지켜보고 있는 첩자 외지부. 기방에 방문한 한수는 명월에게서 제조 영감의 비위를 알아내려 하지만 안주 드려오겠나이다. 철벽을 치는 명월. 명월아! 오래 기다리셨죠? 그런데 명월은 동시에 다른 방에도 들어갑니다. 제가 조금 늦었사옵니다. 명월 언니 지금 두땅 뛰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오늘 평소보다 갑자기 곱줄로 쳐졌거든. 어떠시려고요? 아니 기방이도 상도가 찍었지. 이게 대체 무슨 무례입니까? 그곳에서 새로운 취미에 눈뜬 연주를 마주합니다. 아주 제법이로구나. 그러는 날인 아주 가관이고요. 아, 여인 되셨구나. 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성별보다 성이니까. 그럼 내 성의도 받아주렴. 한수 또한 은근슬쩍 무언가를 넘기는데 선물요? 그런데 주머니 속에 뭔가 심상치 않은 게 들어있는 듯 보입니다. 이 용케도 명월이가 핵심 증인이라는 걸 꿰뚫었군 그래. 만약 명월이가 마음을 고쳐 먹는다면 그건 필시 내 공일 거다. 이렇게 된 거 자신을 다시 고용하라고 얘기하지만 날 다시 고용한 게 어떻겠느냐. 하지만 연주는 이미 새 외지부 구했거든요. 외지부를 구한 상태였고 일이 흔쾌히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모은 자료들을 새 외지부에게 모두 넘깁니다. 마님의 평소 행실을 보증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의 탄원서입니다. 아, 고생들 하셨네요. 이건 제조 영감의 최근 행적들, 기방 출입 횟수. 상대방이 첩자인 줄도 모르고 신나서 모든 자료를 내주는데 뭐 재미난 구경이라도 났나? 아이 저 양반과 희원송사를 맡겠다는 웬 멍충이 외지부를 보고 있는지. 한수는 조객주에게 잡혀가게 되고 영감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뵙겠사옵니다. 강한수라고 합니다. 처음. 그 처음이 확실한가? 제조 영감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눈치였죠. 솔직히 말하거라. 박제주와 장대방 누구한테 원한을 품은 것이냐? 여태 나를 의심하고 있었군. 허면 이건 덫이다. 며칠 전에 변장까지 하고선 박제조는 자신의 연애에 한수가 잠입한 사실까지 모두 알고 있었고 용서해 주십시오 영감. 실은 제가 제조마님의 이혼송사를 대리할 작정이었사옵니다 하여 영감의 약점을 찾고자 잠입을 지금은 아닙니다. 관뒀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제조는 그런 한수에게 기회를 줘보는데 그럼 아주 잘 알겠구나. 어찌해야 송사에서 이길지 내가. 공짜로요? 아니 이목에 강해지부. 제가 그 핵심적인 방법 몇 가지 짚어드리고 상담료 차원에서 한수는 위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상담을 도와주게 되지만 어쩌다 보니 적신 한가운데 앉아 술을 받아먹게 되죠. 나라꼴 잘 돌아간다. 조정의 요직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사대부 벼슬아치들이 대낮에 기방문 닫아 걸고 부어라 마셔라는 꼴이라니. 이번에도 한수는 사대부 양반들에게 아내들의 흠을 국화빵마님으로 바꿔서 위증을 하라고 시키죠. 같은 시각 명월은 한수와 연주에게서 받은 선물을 확인해 보는데 연주가 건넨 것은 화장품 가게 운영권이었고 대신 마님의 편을 들어달라고 부탁했죠. 그리고 한수가 준 주머니 속엔 약과가 들어있었죠. 그렇게 드시고 싶어 하시던 약과를 잔뜩 사서 먹여드렸지. 제조 영감이 자신의 장인을 죽인 것을 자랑처럼 얘기한 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고 썩은 바질로. 명월은 노선을 정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한수는 기방에 있던 연주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데 국화빵마님의 외지부에서 잘린 이후 제조 영감의 편에 붙었다며 또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오해 연주. 처음엔 명월이더니 이번엔 제조 영감과 함께 계시네요. 이번 송사 이길 수 있는 필승 전략 따위를 알려주고 계신 건 아니겠지요? 조금이라도 날 있게 기다렸던 제가 어리석었네요. 한수는 자신만의 작전이 있었기에 별다른 변명도 하지 못하고 누군 이러고 싶어서 이러나. 연주를 보냅니다. 잠시 후 우리 명월이가 보고 싶구나. 너가 좀 불러오라. 예. 명월이는 정녕 믿을만 합니까? 한수는 제조 영감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놓기 시작하죠. 흥분을 참지 못한 제조 영감은 바로 명월에게 달려가는데 모든 건 한수의 계획대로. 개벌은 남못 주는 제조 영감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그럼 이건 다 무예란 말이야. 오해시여. 잠깐 제 말 좀. 네가 내 옆에 내 외지부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걸 내 뭐라는 줄 아느냐. 결국 제조 영감에 의해 외상을 입고만 명월. 한수가 급히 방에 들어와 의원에게 데려가자 하지만 죽었느냐? 의원에게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차라리 죽게둬라. 같은 일을 못하도록. 허나 이를 꾸며서 마치 7년 전 한수의 엄마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이 했던 모든 범죄 방법을 술술 불며 그렇게 하자고 하죠. 자신의 어머니가 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어찌 말입니까? 간단하지.
범죄자 입으로 직접 듣게 된 한수. 한수는 피를 닦으며 제주 영감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었는데 그런 한수의 뒤로 선한 칼날이 들이밀어집니다. 대방어라. 명월이는요? 한편 명월의 소식을 들은 연주는 급히 찾아오지만 가망이 없을 듯하오. 엔드게임이라 합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요? 다른 피해자가 더 생기기 전에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아니 외지부나. 때마침 자기 역할을 다 마친 외지부는 잠적해버렸고 이제 연주는 자료도 외지부도 없이 홀로 송사를 해야 하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연주가 모은 자료들은 이미 훈구파 대신들에게 전달되어 증거가 인멸되고 있었죠. 자네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송사를 마무리하면 아무 일 없을 것이야. 이거는 잊지 않겠사옵니다. 원상대가 애꿎은 사람 명을 재촉하고 말았구나. 한편 마님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람이 다쳤다고 생각이 들어 한수의 말대로 과격한 방법을 선택하려 하는데 탓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강의 집을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필시 다른 방도가 있을 거예요.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은 이 순간 연주는 마지막 희망인 한수를 찾기 시작하는데 왜 그렇게 세상을 삐뚤게만 보나. 된통 꼬인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세상이 삐뚤어진 거지. 당신은 똑바로 보고 있었다는 걸. 그러니까 강한수, 제발.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희망 한수는 사지가 결박된 상태인데 심지어 배 위에 묶여 있었죠. 진짜 답 없는 상황. 왜가 지금 이 사다리 난 것도 그저 우연이라 할 텐가. 계속해서 한수의 정체를 의심해오던 전객주 현대방에게 제대로 당했죠. 아, 환장하겠네. 그래도 내가 저를 대방으로 만들어줬구나. 도저히 이 한강 한가운데서 탈출할 방법이 없던 한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송사도 포기하려 했는데 나 없이 잘 살아보라 그래. 기진맥진해 있던 한수의 눈에 작은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오징어 배인가? 아니 저기 조선시대지. 뭐야? 그 의문의 불빛을 향해 걸어가던 한수의 발에 연주의 주머니가 밟힙니다. 이 아름다운 불빛들은 어디 쓸지 모를 한수의 무사기한을 빌며 올린 풍등이었죠. 공주 마음이 너무 꽃밭이야. 그리고 찾아온 송산날. 마님은 몸도 마음도 약해진 상태였고 심지어 마님의 편에 서줄 사람조차 없는 상황이었죠. 늦지막히 등장한 제주영감은 승산 없는 재판을 포기하라며 또 짐승 같은 모습을 보여줬죠. 보아하니 외지부도 도망을 친 듯한데 어찌 홀로 날 대적하려 하오? 이기려는 게 아니라 원통함을 풀려는 겁니다. 이대로 죽으면 저승 가서 부모님을 무슨 낯으로 뵌단 말입니까? 하지만 각오를 한 만큼 이제 남편의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 한수는 송사하기도 전에 그 몸 푸는 건가? 결국 국화빵마님은 외지부도 없이 송사를 참여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는데 평양에 기반을 둔 사조관입니까? 이자를 정사품 호군으로요. 자신의 아들이 판결을 받는 송사에 증거까지 완벽하게 인멸했기에 승소를 확신한 유재세는 자신의 사람인 제주영감을 더욱 요직에 앉히려 준비 중이었죠. 그리하세요. 잠시만요. 송사가 시작되려는 그 순간 드디어 등장하는 우리의 한수. 아니 모닝 수영을 너무 열정적으로 하고 온 거 아니야? 여기 원청 외지부 출석하였습니다. 원칙 외지부 강한수 인사 올립니다. 이번 이혼 송사는 칠거지악으로 집안을 어지럽힌 죄인이 자신의 죄를 면피코자 일으킨 것으로 참으로 핵에 망측한 일이옵니다. 감히 국법을 농락하다니요. 정작 국법을 농락한 것은 아내에게 누명을 씌운 남편 박지수이옵니다. 이는 무고죄에 해당하는 궁죄이며 아내가 남편을 고발할 수 없다는 국법을 악용한 것이옵니다. 부부간의 상황을 정확히 진술해줄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대부 어벤져스가 등장하는데
조정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현직 관리들이 옵니다. 누구의 말이 더 공정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신분과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진위를 판별하지 않는다. 다행히 이 세계관에서 몇 없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유재세 아들 유지선. 1차 위기는 어떻게든 넘어갑니다. 이제 한수가 공격할 차례가 옵니다. 부부간의 의를 저버렸을 때 나라에서 강제로 이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의절 이혼이라고 하지요. 이를테면 효를 어겼을 때입니다. 척 박재수는 한양의 명망 있는 사대부로 진출할 때까지 장인 장모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헌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지요. 판연대감. 제조 영감은 장인 장모를 자신이 몹시 사랑했다는 뻔뻔한 주장을 하는데 이 옷은 또 어떻고요? 장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 그 침침한 눈을 부벼가면서 한 땀 한 땀 손수 지으신 그런 옷이랍니다. 두 분께 사랑받는 사위였다라는 증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참을 수 없는 한수는 폭탄 발언을 합니다. 그토록 영감을 아껴주신 분께 죽음으로 보답하셨습니까? 죽음이라니. 척이 장인을 해치기라도 했단 뜻인가? 그때 그러하옵니다, 사또. 죽음에서 돌아온 명월이 등장합니다. 제조 영감께 후처 자리를 약조받은 기녀 명월이라 하옵니다. 네가 어찌? 가해자인 제조 영감은 명월의 등장을 믿을 수 없었고 한윤대가 인간이 아니옵니다. 귀신이옵니다. 저 계집의 말에 속지 마시옵소서. 제조 영감 때문에 귀신이 될 뻔하였지요. 이어서 명월은 자신이 아는 모든 카드를 오픈하는데 제조 영감이 자기 장인을 죽게 한 건 역시 사실이옵니다. 당뇨가 있는 장인에게 약과를 먹인 사실까지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옵니다. 모두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의생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소갈증 환자가 이 약과를 먹으면 어찌 되는지. 독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사옵니다. 마님이 옥에 갇힌 틈을 타서 땅문 서며 집문 서며 다 들고 나와 거강꾼들을 만나고 다닌 건 또 뭐랍니까? 이제 벼랑까지 몰린 제조 영감은 아무 말을 내뱉기 시작하고 저는 죄가 없사옵니다. 오직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죄밖에 없사옵니다. 필요한 것은 취하고 잘난 놈 새끼고 방해되는 것은 치우고 못난 놈 보내고 도움되는 이의 손은 잡고 발목을 잡는 이의 손은 뿌리치고 다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뭐라? 곽초룡의 빙의돼서 뱉은 말이 한윤과 관객들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고 장인 장모가 이 사위의 앞길에 꽃을 피워주기 위해 스스로 거름이 되었다. 하다하다 스스로 나락이기를 만들어내는 제조 영감. 그렇게 여기면 될 일이옵니다. 아니 그렇소이까? 응, 아니야. 아니 그렇소이까? 재판의 결과는 나온 듯 보입니다. 본시 이 자리는 척의 죄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 허나 관련된 증인의 증언과 정황을 따져볼 때 척이 이혼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아내를 칠거지약으로 고발한 것도 아내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간계로 보인다. 척을 전옥서에 구금한 후 살인이라는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한 죄값을 제대로 치르게 할 것이다. 의절 이혼에 살인죄까지 모든 처벌을 받게 된 제조 영감. 잠시만요. 뭐야 갑자기? 혹시 남편 구해주는 고구마 전개인가? 옷을 돌려주십시오. 부모가 만들어준 비단 옷을 돌려받는 마님. 옥사에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 비단이로군. 벗겨라. 사이다 판윤대 감독의 알몸으로 끌려가는 박재수. 지옥 가서 장대방 만나면 안부나 좀 대신 전해주시고요. 이런 저 죽일 놈 같으니라고 이놈이 나랑 무슨 왼수가 졌길래 대체 왜? 궁금해? 내가 누군지? 곧 면회 가겠어. 배포는 그때 봅시다. 이렇게 한수는 또 한 건 해냅니다. 달다.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만약을 대비해 갇히에 숨겨뒀던 돼지피가 적절한 때에 잘 터져줬을 뿐. 돼지피 또한 한수가 미리 준비시켰던 것이었고 돼지피와 명월의 연기력이 빚어낸 환상의 퍼포먼스였죠. 무엇보다 새로운 삶을 제안해준 연주 덕에 생각을 고쳐먹고 다른 삶을 살 각오를 하게 해주었죠. 내게 다른 방식의 삶도 있다는 걸 알려주었지. 그래, 결정적으로 내 마음을 움직인 건 너의 제안이었다.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자.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어서 명월은 국화방마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신뢰가 많았습니다. 송구합니다, 마님. 자네가 내게 진 빚은 오늘 송정에 나와준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지. 앞으로는 이런 험한 일에 휩쓸리지 말고 모쪼록 안녕하길 바란다. 마님은 정말 어른이자
참된 양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연주는 마님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죠. 그리고 마님의 이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허해준 이혼입니다. 허니 절대 고개 숙이지 마시고 사람들의 시선 피하지 마셔요. 마님의 행복을 위해 당당히 누릴 건 누리면서 사셔요. 고마워, 진심으로. 한편 한수는 제조영감을 만나러 옥으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합니다. 바로 한수의 어머니를 죽인 방식과 같이 제조영감도 죽어 있었죠. 7년 전 사건에 연루된 또 한 명의 인물, 태기압 아니 추영우의 짓일까요? 한수의 다음 복수 대상은 추영우일까요? 뜻대로 되었군. 고몽의 TMI, This Drama Information. 똘끼 넘치고 예상할 수 없는 돈에 미친 역대급 주인공 강한수. 이 남자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속 시원한 사이다 법정 활극 드라마 조선 변호사를 소개했는데요. 처음 보는 개성 넘치는 주인공 캐릭터와 펜싱 선수에서 공주님으로 돌아온 김지현님의 통통 튀는 매력이 더해져 클리셰를 벗어나는 캐릭터들의 행동이 재미 포인트입니다. 또 차하견 배우가 맡은 유재세 아들 유지선으로 중심으로 한 떡밥들 또한 기대가 됩니다. 우도한 배우의 복귀작이니만큼 엄청나게 이를 갈고 준비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중간중간 나오는 느글맞은 모습과 코믹한 모습이 우도한 배우의 다양한 매력을 제대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과연 한수의 가오를 중심으로 풀려나갈 조선 변호사의 복수는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까요? 조선 변호사는 매주 금토 오후 9시 50분 MBC에서 방영합니다. 그 모든 게 내 아버지 목숨값 대신 받은 거라면 청산 아이고 살면이라니! 우리 마을에서 살면이라니! 하나도 변한 게 없네. 다시 내 조수가 되기로 한 거냐? 내 목숨을 구해줬으니 그 정도 기회는 줘도 되지 않겠나 싶다.